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숙제를 빠짐없이 해가고 준비물을 잘 챙겨가면서도 본인이 해야 되는 준비와 본인의 공부들을 그 시간 안에 해내면서도 성적도 좋아요. 결과물도 훌륭하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조금 선선해졌죠. 이럴 때를 놓치지 말고 그간 미뤄왔던 운동, 독서, 칭찬,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상위권 아이들 너무 부러우시죠? 우리 아이도 지금은 저래도 언젠가는 최상위권이 한번 돼보면 좋겠다. 왜냐? 본인이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정말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자기 주도적인 공부 습관, 공부 경험 없이는 결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요. 매칭을 잘 시킨다라고 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뭘 매칭시켜야 되냐면요. 본인이 해야 되는 일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연결해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아주 가장 최선의 선택으로 적절하게 매칭을 할수록 공부 효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원리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아이가 해야 되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아이가 해야 되는 것들,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학교 가죠. 학원 가죠. 방과후 학교 가죠. 학교나 학원이나 방과후 학교를 갔다 왔을 때는 거기에서 제시한 숙제가 있고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단원평가, 서술형평가 이런 평가들이 다가올 때마다 일정 부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공부를 해서 준비해야 되는 과목이 있고 자료 조사나 발표 준비를 통해서 수행평가를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공부, 별도의 공부들이 있다면 그 공부를 또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할 일이 많고 할 일의 종류들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개수는 늘어나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무것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시간들은 점점 적게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시간 안에 다 끝내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숙제를 빠짐없이 해가고 준비물을 잘 챙겨가면서도 본인이 해야 되는 준비와 본인의 공부들을 그 시간 안에 해내면서도 성적도 좋아요. 결과물도 훌륭하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 누가 대신해주고 있느냐, 도와주고 대신해주는 걸로 결코 최종적인 성적을 얻기 어려운 것은 결국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봐야 되는 건 아이잖아요. 아이가 어렸을 때 혹은 경험이 없을 때 혹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어른, 부모나 선생님이 도와주고 대신해 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초등, 많아야 중등 정도까지고요. 결국 본인이 준비하고 본인의 진짜 실력으로 점수를 받아내는 것은 고등. 근데 아시잖아요. 초등의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고등의 실력을 갖춘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개수가 늘어날 때마다 나의 일로 간주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빠진 채로 지금 가서 연산 3장 풀어와. 풀죠. 애들 엄마가 무섭게 하면 왜 안 풀어요? 풀어와요. 그럼 다 풀면 다음에 가서 일기 써와. 그럼 일기를 또 쪼르르 가서 써가지고 오죠. 자, 다 했어? 잘했어. 책 3권 읽어와. 그러면 책 3권을 읽어오고 책에서 뭘 읽었나 얘기해봐. 그러면 또 말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공부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매칭시켜야 되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의 종류와 가지수를 인정했어요. 자, 요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칭을 시켜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본인의 시간이에요. 사람마다 24시간씩의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아이마다 무척 다르고요. 이것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실제로 본인이 이 할 일과 이 시간을 매칭시켜 보지 않으면 그 경험이 없이는 결코 시간 관리 그리고 할 일 관리를 탁월하게 해낼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하루라고 하는 것에는요, 정말 여러 가지 분량과 종류의 다양한 시간들이 있어요. 아침에 학교를 가기 전에 시간이 있고요.
다녀와서의 시간이 있고 저녁 먹기 전에 또 일부 시간이 있고 저녁을 먹은 후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의 시간이 있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들기 전까지의 시간이 또 있어요. 평일의 시간이 있고요. 주말의 시간이 있죠. 어떤 시간들은 5분, 10분짜리로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 짧은 시간이고요. 어떤 시간들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한두 시간짜리의 덩어리 시간도 있으면서 주말이 되면 4, 5시간 혹은 하루를 통으로 쓸 수 있는 아주 큰 덩어리의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자, 시간의 길이만 다양한 게 아니라요. 시간의 핵심은 시간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 효율을 달리 만드는 이 시간마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들은 매우 집중력이 높아서 어려운 문제나 오랫동안 생각해야 되는 문제 혹은 한번 시작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시간만 있다면 능히 끝낼 수 있는 그런 과제를 해낼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도저히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붕 떠 있거나 좀 어수선한 상태에서 시간도 짧고 해서 뭔가 집중력을 요하는 것들을 해낼 수는 없지만 그냥 흘려보내기보다는 짧게라도 뭐라도 간단하게 가벼우면서도 좀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아이는 자기 전에 좀 어수선한 그 분위기에서 책을 한 권이라도 읽고 자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매칭이 되신다면 굉장히 자기주도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 관리, 할 일 관리에 대해서 많은 그런 경험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아이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 갔다 와서 매우 덥고 피곤하고 배고프죠. 그리고 학교에서 6교시, 5교시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해야만 되는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집에 당장 돌아와서는 아이가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어려운 수학 문제를 2시간 동안 푸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라면 하죠. 그런데 효율이 너무 낮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이가 조금 편안한 상태에서 하긴 하되 크게 깊은 사고력과 집중력을 요구하지 않는, 예를 들어 영어 동영상을 본다던가 좋아하는 읽던 책을 계속 읽어나간다던가 아니면 단순 훈련이면 충분한 연산 문제집을 푼다던가 하는 식으로 아이가 좀 간단하게 쳐낼 수 있는 과제들을 피곤한 시간, 좀 의지가 약한 시간에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자, 이것들을 매칭을 잘 시키다 보면요, 그 중에 가장 좋은 장점이 뭐냐면 빠뜨리거나 늦는 일이 없어져요.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생각하지 못하고 빠뜨리고 있거나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해서 오늘까지 제출해야 되는 과제인데 오늘 제출을 못하는 거죠. 자, 문제는 우리 아이가 뭔가를 제출하고 제 시간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평균 이상의 성적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수행평가나 그런 학교 과제들이 많은데요. 그것들을 빠뜨리거나 그것의 데드라인이 늦어버리는 순간 아이는 본인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점을 당하거나 0점 처리가 되는 일들도 실제로 중고등에서는 제법 많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할 일들을 아는 상태에서 그것들을 어느 시간에 할지 매칭을 시켜보고 그를 통해서 빠뜨리거나 늦는 것은 없으면서도 이왕 하는 거 가장 효율이 높은 시간에 하게 함으로써 같은 시간 공부해도 같은 시간 숙제를 했지만 훨씬 더 높은 효율로 집중력 있게 했기 때문에 똑같이 10문제를 풀어도 정답률이 올라가고 똑같이 10문제를 했는데 시간은 더 짧게 걸리면서 빨리 끝내고 정답률이 높으면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본인도 기분이 좋고 그러면서 자유시간을 늘려가고 본인이 좀 여유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본인이 시간에 끌려다니고 할 일들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일과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주도 공부는 워낙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시도하시기는 하지만 시도를 하되 꾸준히 지속하는 가정들은 거의 없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과정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슬초 가족분들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초등, 중등 시기에 우리 아이에게 선택권과 결정권 그리고 본인이 조절해보고 파악해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 끝내는 본인이 매칭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본인의 꿈을 향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질문과 고민은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감사합니다.